안녕하세요. 주식학습터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지난주에 라이브를 통해서 소통도 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알려드리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주식학습터 블로그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이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말 간단하게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구독자분들 꼭 참여하셔서 커피 쿠폰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럼 오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찾아뵌 만큼 어떤 주제로 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바로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입니다. 네, 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계시겠지만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네, 만약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고서 걷다가 보면은 그거를 떨어뜨리거나 혹은 넘어졌을 때 계란이 다 깨질 가능성이 높겠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종목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 종목이 악재가 생기거나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내 모든 자산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듯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투자금을 여러 가지 상품에 분산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제 기준에 맞춰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자산을 잘 배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은 월급을 받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월급에서 몇 퍼센트의 생활비를 쓰고 몇 퍼센트의 투자를 하는지도 고민을 해보셔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있을 때 30%에서 최대 40%까지 생활비나 고정금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보험료라던가 통신비라던가 생활비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밖에 60%에서 70% 정도는 주식 투자나 ETF 투자 이런 다양한 상품군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투자를 하는 포트폴리오가 100%라고 한다면은 그 100% 기준으로 봤을 때도 또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전략 두 번째는 현금을 보유하라입니다. 만약에 포트폴리오가 100%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 20%에서 30% 정도는 저는 현금화합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종목을 사고 싶을 때 현금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혹은 시장이 안 좋을 경우에는 현금화했다가 이 종목의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추가 매수 전략을 통해서 그 돈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서 20%에서 30% 정도의 현금을 유지하는데요. 근데 이 현금 자체가 놀고 있으면 사실 조금은 아쉽잖아요. 그래서 적금이라던가 예금 같은 상품이라던가 혹은 안정형 상품에 투자를 해서 이 돈을 묶어둡니다. 묶어두고 결정적인 순간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밖에 60%에서 70% 정도는 주식이나 ETF 등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이 안에서도 또 분산 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 개수가 몇 개인가요? 네, 공격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두 종목만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몇십 개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10개가 넘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종목의 개수를 정해라입니다. 제가 10개로 정한 이유는요. 제가 10개가 넘어갔을 때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을 내가 갖고 있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날 때도 있고 이 종목들을 매일매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적정한 수준이 10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개인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방송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때도 마찬가지로 10개를 넘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0개 안에서도 비중 관리를 하는 거를 굉장히 꼼꼼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네 번째로는 비중 관리를 해라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비중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장기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장기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매수는 5% 정도 비중을 추가를 했다가 점점점 비중을 확대를 해서 20%까지 채우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수익 매매라던가 단기 매매 같은 경우에는 최소 5%에서 최대 10%의 비중을 싣습니다. 이렇듯 비중 관리를 같이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는 거를 항상 신경 써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테스트를 통해서 모의 투자를 진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 6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한 65% 정도 비중이 실어져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외 35% 정도는 현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나머지 현금을 통해서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종목이 생긴다거나 혹은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남겨둔 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비중이 큰 게 APS 20% 정도고요. 그 외 종목들은 10% 이내로 비중을 실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반도체 종목도 있고 뭐 수소차 관련된 종목도 있고 로봇 종목들도 있고 섹터도 다각화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반도체 종목을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모두 다 반도체로 채우면은 반도체 종목들은 사실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럼 주가가 떨어졌을 때 리스크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섹터도 다각화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투자 방법이라고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제가 투자했던 방식에 대한 부분들도 알려드렸는데요. 제 방식이 100% 정답이라고는 할 수가 없지만 기존의 포트폴리오 관리를 못 하셨던 분들이라던가 자신만의 기준이 없는 분들이라면 제 전략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식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 채널을 통해서 사실 기술적 분석이나 뭐 검색기와 관련된 부분들만 알려드렸지 종목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과 모멘텀 분석 등 다양하게 종목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블로그 이벤트도 꼭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